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저까지 세 명의 연자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그 질문이 있으시면 청중께서도 그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시면 연자분들께서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그 질문이 올라오는 동안에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두 분이 이제 하이티비아 로스테토미, HTO 강의하셨는데 오픈과 클로즈의 실제 프랙티스에서 비율이 어떻게 되시나요? 최원철 교수님. 네, 저는 거의 제 생각에는 오픈 웨지가 대부분이고요. 클로즈드 웨지는 한 1년에 하나 정도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정도였고 최근에 하나 했으니까 아마 올해 더 할 일이 있을까 생각 중입니다. 네. 우리 클로즈 강의하시는 손성준 교수님께서 저는 또 그 반대로 대부분 클로즈 웨지 HTO를 하고 다만 이제 오픈 웨지가 반대쪽에 돼 있거나 뭐 오픈 웨지 저 결과가 훨씬 좋으리라고 예상이 되면 뭐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여쭤봐야겠네요. 그러면 최원철 교수님은 어쩔 때 하기 싫은 클로즈 웨지를 한다. 어쩔 때 하세요? 예, 뭐 하기 싫다고도 말씀하셨듯이 테크니컬하게 참 디벨링하게 제일 부담이 되는 것 같고 아까 잠깐 했던 경우들을 보여드린 적은 있는데 뭐 대표적인 거는 우선은 제 생각에는 ACL insufficiency가 있는데 환자가 인스테빌리티보다는 페인을 호소하는 환자다. 그러면은 슬롭 체인지를 통해 가지고 그걸 같이 페인을 좀 해결하면서 인스테빌리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고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파텔라 하이트도 굉장히 유념할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좀 결정할 때 이게 혹시 오픈으로 되지 않을까 싶으면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자꾸 오픈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파텔라 하이트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아까처럼 한쪽 다리가 오히려 길거나 한쪽만 해야 되는데 한쪽만 했는데 오히려 똑같을 때는 사실 그걸 확 바꿔버리면은 너무 레그스닝이 돼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다 싶을 때는 분명히 클로즈드 웨지가 영향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제가 최근에 했던 것도 오히려 긴 쪽 다리가 바루스 디포미티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클로즈드 웨지를 했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림 랭스 이슈가 역시 싱글 림 라지 커렉션이 필요하면 클로즈 할 수밖에 없죠.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송상준 교수님은 어떠세요? 언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연령 고려해야 되고 파텔라 하이트 봐야 되고 림 랭스 봐야 되고 슬롭 봐야 되고 컴바인드된 ACL이든 PCL이든 인서피션시를 동반하고 있을 때 인디케이션이 그대로 반대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픈 웨지 HTO 때 그 반대의 상은 먼저 고려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보통 우리가 리서너들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오프닝 웨지보다 클로징보다는 오픈을 훨씬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특이하시게도 우리 송민 교수님은 클로징 많이 하는데 여기에는 그 필로소피가 있으실 것 같아요. 나는 이래서 클로징을 둘 다 할 수 있을 때는 클로징 하시잖아요. 어떤 예전에 슬관절학회 무슨 모임 있을 때 이렇게 무슨 보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편집위원회 워크샵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 계셨던 거의 모든 분이 오픈 웨지 하셨고 저밖에 클로즈 웨지 손을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클로즈 웨지를 선호하냐? 조금 술식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수술 후에 리앱이 좀 더 편한 장점. 그리고 제 환자들 케이스가 HTO 하는 환자들 케이스가 나이가 다른 분들보다 좀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5세 뭐 평균 연령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 되고요. 클로즈 웨지 HTO 하면서 이렇게 소를 해보면 본 퀄리티가 굉장히 나쁜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과연 이 환자들을 오픈해 놓으면 이 암만 리지드 픽서티브로 해도 이게 잘 버텨줄까 하는 걱정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클로즈 웨지 HTO를 선호합니다. 그게 역시 스테빌리티가 더 좋기 때문에 또 힐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힌지 프랙처가 생겨도 프랙션 로스가 거의 없고 그래서요. 그러면 혹시 그 오픈도 하시고 클로징도 하시니까요. 재활할 때 이렇게 워킹 에이드 없이 걷는 기간이 좀 차이가 나나요? 실제로 프랙티스에서 그게 궁금하네요. 뭐 제가 오픈 웨지 HTO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아까 최현철 교수님도 한 4주 파셜 웹베링만 하고 바로 이제 풀 웹베링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굉장히 일률적으로 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는 환자들도 있지만 한 달 지나도 풀 웹베링 못하는 환자들도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크레드 웨지 HTO는 그 재활하는 모습이 그 토탈리 환자들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옆에 자기 같은 병실을 쓰는 할머니들은 바로 잘 걷는데 비슷한 OA 상황에서 HTO가 됐는데 자기가 재활이 되게 늦으면 그런 것 때문에도 컴플레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나이 많으신 분들 봉 퀄리티 나쁘면 크루드 웨지 HTO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죠. 또 아까 최원철 교수님 보여줬지만 저도 이제 한 지가 10년 넘어가면서 오프닝했던 사람들이 파텔로피모랄 디제너레이션이 꽤 오는 거를 보면서 이게 그렇게 그 니글렉트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좀 혹시 그런 문제도 좀 생각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경향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쇼텀 그런 스터디를 이번에 공부해 보니까 쇼텀에는 영향이 없다 이런 들이 꽤 있었지만 확실히 이제 데이터가 쌓이니까 롱텀 그런 거 연구들이 좀 나오면서는 클리니컬하게도 영향이 사실 상식적으로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텔로피모랄 이슈에서 너무 오픈만 하지 말고 저도 사실 이제 클로즈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좀 이런 롱텀하고 환자를 생각하면 너무 쉽다고 오픈만 하는 게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클로즈드를 하실 때 이 오블리크에서 하시는 그 신세트 플레이트를 쓰시잖아요. 궁금했던 게 이제 그게 좀 장점이라면 제 생각에 이제 컨투어가 근데 좀 특별한 팁이 있으시고 저는 사실 리지드 스텝 플레이트라는 걸 쓸 때문에 사실 빼고 나면 이렇게 스텝이 생기는데 스테이플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혹시나. 네,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좀 더 스테이블 픽세이션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락킹 플레이트죠. 토고픽스에서 나오는 라테랄 클로징 웨지 플레이트를 사용을 하는데 장점은 일단 단단하게 고정할 수가 있죠. 락킹 플레이트가 딱 박히니까 뭐 진짜 그야말로 바로 짚어도 환자들이 힘들어하지도 않고 그러는데요. 단점은 술기가 복잡합니다. 이게 오스테토미가 스텝이 없고 안 생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블리크해야 되고 따라서 TBR 튜버로스티기를 안테리어 코로나 오스테토미를 쳐야 됩니다. 반드시 쳐야 되고 치다 보니까 인시전이 좀 더 길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버스에서 약간 하키스텍으로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머슬도 좀 더 다이세션을 해야 되고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이게 투 플레이를 클로징으로 하니까 원 플레이보다 좀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시간도 좀 더 걸리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뭐 술자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하면 레터럴 코텍스를 잘 맞춰 놓으면 나중에 컨버전 TK 할 때 롱스템 같은 거 쓸 때 유리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모포리 체인지가 또 없죠. 맞아요. 토탈리 나중에 생각하면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이 안 들어오고 DFO에 대한 질문을 전혀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얼라인먼트 코렉션을 위해서 OA 때문에 베이글스 디포미티 때문에 하는 DFO와 파테럴 페모랄 인스타빌리티 때문에 하는 DFO에 대한 술식을 좀 차이를 두십니까? 일단 파테럴 페모랄 인스타빌리티가 있는 동반된 발구스 디포미티에 하는 거죠. 발구스가 있어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바스투스 미디알리스 VMO를 리핑을 하게 되고 라테럴 릴리즈를 하게 되는 차이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환자들은 좋아하더라고요. 몇 개 안 해봤습니다만 나경옥 선생님과 장정범 교수님이 발표한 거 보면 한 10개 정도 발표하셨는데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다리도 이뻐지고 또 큐앵글도 줄어드니까 그것도 유리하게 백타가 작용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차이는 메디얼 리핑하는 차이가 있고요. DFO 후에 픽서티브는 뽑으십니까? DFO 때는 거의 환자들이 안 뽑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권장하지도 않고. HTO는 상당히 이리테이션이 있어서 안 하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뼈가 작은 분들을 오스테오스토미 사이트를 스크루가 크로싱하지 않게 하려면은 좀 이렇게 어덕터 튜버클보다 좀 내리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이게 자극이 있어요. 이리테이션이.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가능한 한 하면 되죠. DFO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저도 아까 파텔라 인스테빌리티 케이스를 해볼 때 메디얼 리핑이라는 거가 좀 자신이 없어서 그게 과연 어느 정도인지 감을 컨트롤하기 어려워서 저는 MPFL 리컨스트럭션을 같이 해보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디얼 클로징으로 하면은 어려울 것 같아서 사실은 잘 하지 말라고 하는 라테럴 오프닝을 하면서 본 그래프를 하고서 했는데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메디얼 MPFL 리컨스트럭션은 불가능한
한 건가요? 제가 정확히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거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실 그 VMO를 하는 건 VMO 리핑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으니까요. 그 인스턴을 조금만 늘려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했고 아마 그 여러 가지를 파텔라 디스로케이션에 대한 상태를 분석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도와 여러 가지를. 저는 하나 해봤는데 MPFL을 하면서 미디어 이제 크로즈들을 했었는데 그거를, 예. 그때 또 단점은 뭐면요, 이 익스텐서 길이가 짧아지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짧아지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 큐머슬 파워가 좀 약해서 또 닫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스테빌리티가 못해지는 PFJ의 스테빌리티가 못해지지 않나 하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라는 법도 없는 것 같아요. 잘 하셨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전 처음 할 때 그렇게 해서 저는 그거를 비교가 안 돼서 그런데 사실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익스텐서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네. 다시 HTO로 가서 저희가 사실은 컴플리케이션이 만만치 않은 아까도 보여주셨지만 만만치 않은 수술인데요. 그 중에도 이제 제일 흔한 게 사실은 뭐 힌지 프레스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게 언더 오버 코렉션이죠. 그렇죠? 이거는 수술의 목적이 흔들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게 제 생각에는 이제 소프트 티슈 렉스티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텔레 라디오그램 찍어서 보면은 이제 라테랄 벌어지고 조인트 라인 컨버런스 앵글이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플래닝 하시는지 정철 교수님부터.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인트 라인 컨버전스 앵글이나 조인트 라인 오블리퀴드도 다 따져 보게 되고 그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ROC 커브 같은 걸 해서 논문 발표하신 것도 봤고 예를 들어서 뭐 프리오피로 조인트 라인 컨버전스 앵글이 몇 도 이상이면 뭘 좀 하라 그런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런 딱 클리어 컷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저 스트레스 엑스레이는 무조건 다 찍고요. 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만약 인스테비티가 좀 현저하게 있다, 렉스한 환자다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정도지 그거를 정확하게 그러면 그걸 62.5에서 뭐 60이다 뭐 이렇게 아직까지도 찾지 못했습니다. 네. 이건 유념을 하고 항상 네. 그런 환자에서는 보통 그런 건 오버 코렉션이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 코렉션은 그런 걸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 교수님 어떻게? 이 오픈 웨지 위주로 말씀하시니까 이제 오버 코렉션을 걱정하시는 거고 또 크로즈 웨지 때는 언더 코렉션을 이제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 있으면 웹베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되게 코렉션이 많아 보이는데 크로즈 웨지 때 나중에 엑스레이 찍어 보면 얼라이먼트가 별로 충분히 교정이 안 되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파인 포지션에서의 웹베링 시뮬레이션이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오픈 웨지 때는 그래도 좀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많다 그러면 좀 줄이면 되는데 이 크로즈 때는 일단 딱 붙여놓으면 뭐 물론 이제 서지컬 팁이 좀 있겠지만 되게 조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프리오 플래닝은 또 소프트 티슈 컨디션을 고려한 플래닝은 크로즈 웨지 때 더 조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 발표하신 논문들 보면은 이제 프리오피 이벨레이션 올소 레디오그램을 소위 기립 사진도 있지만 슈파인으로 하는 게 조금 더 그런 거를 주실 텐데 그런 거는 저 사실 어떤지 해보지 못해서 좀 알려주시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 텔레 라디오그램을 누워서 찍는 거죠. 누워서 찍으면은 그때 재밌는 것이 조인트 라인 컨버런스 앵글을 스탠딩과 수파인을 비교해 보면 그리고 또 포스트오피의 그걸 비교해 보면 포스트오피의 조인트 라인 컨버런스 앵글이랑 수파인에서 찍은 게 거의 비슷해요. 그 말은 걔가 이제 저절로 그게 고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조인트 라인 컨버런스 앵글의 변화가 결국은 오버콜렉션을 만들기 때문에 그게 저절로 고려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수파인에서 찍은 걸로 플래닝하면은 약간 언더콜렉션 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절대 오버콜렉션은 안 되고 거의 맞는 것 같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질문이 맞네요. 예. 보이지가 않아요. 오프닝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오프닝 웨지 오스테오토미 시 라테랄 힌지 발생 시 어떻게 하시나요? 라테랄 열고 플레이트 되는 게 좀 부담스럽고 힌지 프랙처 이렇게 좀 벌어졌을 때 이제 타입 1은 볼 상관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제 일단 인트로피로 확연히 발견됐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타입 1 정도는 저는 트랜슬레이션만 안 되면은 대부분 괜찮다고 생각해서 아까 잠깐 그랬지만 뭐 약간
트랜스픽싱 핀 같은 거를 템포러리하게 박았다가 플레이트가 펌하게 바뀌면 뿜 되는데 뭐 타입 3 같은 거로 조인트로 간다면은 그거는 이제 캐뉼레이트 스크류 같은 거를 우선은 고정을 해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플레이트까지 대본 적은 좀 없었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완전히 이제 부러진 상황이고 이제 스텝 오프가 생겼다면은 결국은 플레이트를 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포스트 오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CT는 저는 2주째 찍고 있는데 CT에서 히든 프랙처 같은 게 라테렌지 프랙처가 타입 2나 3가 있으면은 우선 그냥 웨이트 베어링을 좀 제한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그때 다시 뭐 술장에 들어가서 어디셔널 픽세이션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뭐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뭐 덧붙일 게 없죠. 근데 예전에 이제 힌지 프랙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픽서티브가 너무 좋아지면서 조금 덜 두려워. 그러니까 물론 이제 타입 3 같으면 정말 안 되겠지만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그 중요성이 조금 감소하는 추세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힌지 프랙처 예방하려면은 인컴플리트 오스테오토미 조심해야 되고 포스테로 라테랄이랑 안테로 라테랄에 잘 치우면 되고 그 다음에 그 힌지 포인트를 세이프 존에 만들면 거의 이렇게 디스플레이스 되는 힌지 프랙처나 타입 3는 거의 안 생기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최근에는 별로 걱정해 본 적은 없고 타입 1이야 뭐 생겨도 그냥 그 똑같이 전 재활도 별로 바꾸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예, 타입 2가 생기면 약간 좀 늦게 발굴하고 얘기는 하죠. 흔하진 않지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뭐 대부분의 그 주제를 많이 다룬 것 같습니다. 다뤄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다른 말씀 없으신가요? 예. 예, 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절골술에 대한 강의가 여러분의 프랙티스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많은 준비를 해주신 학회, 수건절학회와 SK 케미칼에 감사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관절염. 아날제식과 엔세이드는 통증 및 염증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관절염의 근본적인 진행을 억제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관절염 치료에는 관절염의 진행을 억제하는 드모아드 계열 약물이 필요합니다. 조인스는 다양한 드모아드의 기전으로 연골을 보호하기 때문에 OA 및 RA에서 연골의 손상과 관절의 파괴를 억제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연골 보호 관련 사상 임상에서 조인스는 신체적 기능 및 통증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1년간 조인스를 투여한 환자에게서 디제믹 인덱스 변화량을 측정, 연골 구성 성분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년간의 장기 투여 시에도 위약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골 보호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인스와 함께하면 관절염의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가능합니다.